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근황 겸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이 많이 늦었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썸네일에서 보고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광대에 보톡스를 맞았다가 부작용을 세게 겪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찍다 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카메라의 각도라던가 빛의 방향에 따라서 제 광대가 엄청 부각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뻐 보이지는 않아서 생각을 한 거죠. 광대에 보톡스를 맞아볼까? 그리고 맞았는데 부작용이 온 거죠. 부작용이 뭐였냐면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내려가는데 위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바로 전 영상인 미니쉬 영상 보시면 이쪽 얼굴이 벌써 굳어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전체적으로 비대칭으로 나오는데 제가 최대한 덜 보이려고 윗입술 자체를 좀 잘 안 움직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분이 댓글로 얘기를 할 때 치아가 많이 보이는 스타일도 아닌데 미니쉬 왜 했냐, 이거 광고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근데 광고 아니고요. 그리고 그 영상 끝부분에 보시면 끝에서 한 1분에서 1분 30초 전쯤에 티저 형식으로 영상을 붙인 게 있어요. 입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냈던 게 있는데 그게 다음 편 예고 영상이었고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에 보톡스를 맞아봤어요. 부작용이 와서 지금 이쪽 얼굴이 안 웃어지고 있어요. 웃을 때 이쪽 입꼬리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축 처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 이게 제가 지금 보톡스 부작용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게 나왔던 때가 아니었어서 이거 안 움직이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뒀는데 사태가 그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보톡스의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이거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부작용 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일단 효과는 있었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효과는 있었고요. 이쪽의 볼륨이 줄어들기는 했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상당 부분 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근육이 차지하고 있는 볼륨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효과는 여기까지고 그럼 이제 부작용으로 넘어가서 부작용은 나이 들어 보임, 칙칙해 보임, 그리고 무엇보다 웃어지지가 않고요. 말을 하거나 평소에 웃을 때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얼굴이 일그러져요. 근데 이게 뭐 보톡스 하나 맞았다고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톡스라고 싸잡아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은 제가 경험했던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 효과가 한참 나타났을 때는 광대가 줄기는 했는데 이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볼륨이 꺼지니까 사람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안색도 칙칙해 보이고 좀 울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래 예뻤는데 보톡스를 맞아봤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제 얼굴이 훨씬 더 예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뭔가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시술을 받아서 저한테 효과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제가 추후에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관심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광대 보톡스는 진짜 아니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게 보톡스를 맞아서 여기가 줄어들면 마치 턱 보톡스 맞는 것처럼 포토샵으로 확 줄인 것처럼 깔끔하게 볼륨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바깥쪽에 볼륨을 나오게 하기도 하지만 이 안쪽에 다양한 것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못 맞으면 정말 얼굴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제가 광대 보톡스를 맞고 나서 완전 초반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웃게 되면 광대가 밀려 올라가면서 이쪽에 눈이랑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잡히잖아요. 그 주름이 옅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아예 광대가 안 움직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광대는 가만히 있는데 눈만 이렇게 휘어져서 웃게 돼요. 광대 위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광대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입술과 그 주변을 움직여서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체감하기로는 크게 세 부위에서 이쪽을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첫 번째는 광대에서 입꼬리를 이런 식으로 당겨주고요. 두 번째는 이 콧망울 밑에 있죠? 우 할 때 쓰는 이쪽, 여기서 입술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이런 표정 지을 때 여기 어디선가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입술을 이렇게 찢어주다가 아래로 내려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분에서 서로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다양한 표정을 미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얘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얘네 둘의 움직임만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웃을 때는 여기랑 여기 근육을 같이 쓰나 봐요. 입을 옆으로 이렇게 찢다가 올려주는 역할을 광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입이 이렇게 웃어지지 않고 뒤집어지는 식으로 웃게 돼요. 되게 이상하죠? 웃을 때는 그렇고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얘랑 같이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입술을 이렇게 올려주고 얘는 입술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표정이나 발음을 조절을 하는 건데, 얘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너 요즘에 왜 말을 이렇게 하고 다녀? 우리가 근육통 같은 거를 겪게 되면 평소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 거에 얼마나 많은 근육이 관여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근육이 안 움직이고 나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특정한 표정을 짓거나 할 때 얼마나 이 광대의 개입이 많았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광대 보톡스의 부작용은 비단 표정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부작용이 났을 때 거울을 보면 약간 우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뭔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의사분이 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알았는데, 그분도 광대 보톡스를 맞고 여기에 부작용이 오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광대가 큰 근육이라서 얼굴을 이렇게 딱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얘가 이제까지 딱 지지를 해주고 있던 이 아래쪽에 있는 지방층이 다 처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이쪽에 있는 애들이 텐트처럼 얼굴이 예쁜 볼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딱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처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다 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던 거예요. 물론 저는 부작용이 좀 심하게 온 케이스고요. 광대 보톡스 시술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되신 분들도 분명 어딘가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후기를 남겨뒀을 테니까 그런 후기들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이 영상을 찍는 게 광대 보톡스를 맞는 사람들은 전부 큰일 난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하려던 말을 여기서 해보자면, 보톡스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턱 보톡스라던가 승모근에 맞는 보톡스라던가 종아리 아래에 맞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힘을 내는 근육들이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에서 보면 표정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대라던가 입꼬리라던가 미간 같은 이런 근육들은 다양한 감정들을 미묘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표정 근육들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보톡스를 잘못 맞게 되면 표정이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얼굴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보톡스들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것 같은데, 얼굴 위쪽에 있는 근육들 있죠. 이 근육들은 얼굴에 어떤 근육이라던가 지방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지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이 광대 보톡스를 맞았다가 이쪽이 아예 안 움직여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던가, 이 미간에 이렇게 주름을 잡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 주름이 있다던가, 눈썹을 이렇게 치켜 올리는 습관이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분들은 미간 보톡스라던가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알기로 이런 케이스는 확률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톡스를 맞으시기 전에 내가 맞으려고 하는 부위가 표정근이라거나 특히나 이제 얼굴 위쪽에 있는 근육에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면 검색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꼭 맞고 싶다 하는 분이시라면 의사 선생님이랑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시술하실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지금은 80-90% 정도는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지으려는 표정이 얼추 다 지어진다는 것에 너무 만족을 하고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좀 힘없게 웃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웃어져서 그래요. 서서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또 이 보톡스를 신중하게 맞으셨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작용이 왔었을 때 피부과에 갔었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얼굴이 어색해졌냐 이러시길래
하시길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듣고 계시다가 웃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뇌가 어떤 특정한 근육을 오랫동안 안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그거를 잊는데요. 그 근육을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생각보다 빨리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근육이 돌아왔을 때 어색하지 않게 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있는 기간이 훨씬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보톡스 부작용 후기였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더 와닿게 느끼셨으면 해서 영상이 전체적으로 TMI인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런 안 좋은 얘기는 디테일하게 해야 제맛이죠. 아무튼 그간 업로드가 늦어졌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저 왜 영상 안 올리냐고 찾아주셨던 분들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 정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소소한 아이템들 리뷰로 간단하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